삼각 B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삼각 B로부터. 삼각 B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개념이죠. 삼각 B 중3 때 배웠다.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각 하나가 결정이 되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애초에 각 하나가 결정이 되게 된 거고, 나머지 각 하나도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각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대략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형태가. 이거의 어떤 정확한 변의 길이들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각이 일정하니까 형태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각 하나를 우리가 정해주기 시작하면 이 세 변의 형태, 다른 말로 길이의 비율은 일정할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 길이의 비율들을 뭐라 그러냐? 각의 크기를 정해줬을 때 길이의 비율이 일정한 거는 사람들은 삼각 B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삼각 B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각 이름은 꼭지점 이름을 쓰니까 A라고 부르게 되면 이렇게 가장 긴 변의 빗변, 저 아저씨를 마주보는 친구를 높이, 나머지 하나를 밑변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이 세 변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삼각비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개, 순서를 고려한다면 6개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몇 개만 3개의 삼각비를 배우게 되고 미적분에 올라가면은 나머지 3개를 더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사인, 두 번째 친구는 코사인, 세 번째 친구는 탄젠트라고 부르게 되고 앞에 세 글자씩을 따서 뭐라고 부르게 된다? sin, 사인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얘를 코사인이라고, 얘를 탄젠트라고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가 오면 된다? 여기는 각이나 각도가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오면 된다고? 각 내지는 각도가 오는 거다. 호도법 각도든 60분법 각도든 각도가 오는 자리에요. 사인 뒤에는, 코사인 뒤에는, 탄젠트 뒤에는 중요하다고 해서 각이나 각도가 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인이라는 비율 자체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로 계산이 되고, 코사인이라는 각도는 이 각을 끼고 직각으로 마감하는 각도다. 비율이다.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비율이 코사인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고, 탄젠트라는 친구는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비율을, 이 분수를 탄젠트라고 사람들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불리는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로 했었죠. 중3 때.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넘어가서 마찬가지다.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 얘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루트 3이 곱해진다라는 규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를 유리화 안 하고 쓰는 경우들이 좀 더 많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삼각비는 이런 식으로 중3 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삼각비를 왜 쓰냐? 삼각비를 왜 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재기 힘든 거리나 높이나 이런 아저씨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삼각비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어요. 롯데타워가 있으면 이 아저씨가 짓고 나서 설계할 때 높이는 있었겠죠? 근데 짓고 나서 높이는 어떻게 될 거야? 그쵸? 짓고 나서 그럼 실제 제대로 된 높이를 어떻게 잴 거야? 라고 물어보면 땅이 꺼졌을 수도 있으니까 높이를 어떻게 잴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각도를 이용해서 주시면 된다. 만약에 여기가 60도야. 예를 들어 60도야. 그러면 그리고 이 바닥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건 잴 수 있잖아. 그쵸? 이걸 계산해봤더니 예를 들어 뭐 30m야. 30m만 되지. 예를 들어 100m야. 100m야. 올려다보는 각도가 60도야. 그러면 이 삼각형에 무슨 비를 알기 때문에 삼각비를 알기 때문에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무슨 젠트로 들어가면 돼?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 100루트 3m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다. 100루트 3m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각도에 대해 그럼 우리가 언제나 60도를 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57도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43도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12도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은 많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필요하고 이거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빗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아저씨들을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빗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아저씨들을 처리하자. 그럼 빗변의 길이가 1이 되게 만들려면 자연스럽게 무슨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그려지죠. 우리가 삼각비를 구하고 싶은 각도를 세팅해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시면 섹타를 세팅해서 각도를 딱 내려주시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이 1이니까 여기 높이 길이만 재면은 뭐가 나오고 사인 세타가 나오고 여기 빗변분의 밑변을 처리하면 코사인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밑변을 처리하면 코사인이 나오는데 빗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밑변의 길이와 코사인이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점의 이 점 이름을 A라고 부르면 A라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분의 높이라는 것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다른 말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따라와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러니까 이 각도의 탄젠트가 뭐니? 탄젠트 값이 이거의 기울기구나라고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것은 사인, 코사인을 길이만 재면 되기 때문에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 되는 또 다른 점들의 집합이 되더라. 그리고 또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다고. 이게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내용. 그러면 삼각
이 삼각비를 모든 각도 0도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모든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해보자라는 데서 시작한다. 왜 그래야 되냐라기보다는 왜 굳이 그래야 돼요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면 0도에서 90도 사이는 삼각비가 있고 또 90도부터 180도, 270도, 320도까지는 없다가 또 360도부터 450도까지 다른 말로 일사분명 각들만 삼각비를 가지고 나머지는 삼각비를 못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돼.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불공평하잖아. 나는 나랑 쟤랑 똑같이 개안했는데 얘는 쌤이 막 이뻐하고 고기 사주고 얘는 아무것도 없고 얘는 선생님 반장도 막 밀어주고 막 무슨 직책도 막 이렇게 주고 막 동아리 회장도 막 밀어주고 이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각도에 대해서 아니 그럼 120도, 180도, 270도, 225도 이런 각도를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이 삼각함수다. 그런 개념이 삼각함수라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수학에서 뭔가 있는 걸 가지고 확장한다 그러면 주객을 전도시키는 경우가 많죠. 주객을 전도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잘 봐.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진짜. 야 똑바로 내려오지도 못해. 어떻게 됐네. 여기 격자가 있는데도 똑바로 내려오지는 못해.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월 똑같이 그려놓고 내가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의 위치를 그리시는 거예요. 위치를 찍어.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위치를 찍어. 이 점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P라고 부를게요. P. 그리고 이 점에 X좌표를 뭐라고 부르자? 코사인 세타. Y좌표를 뭐라고 부르자? 사인 세타라고 부르자라는 게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2사분면 각도, 3사분면 각도, 4사분면 각도 어느 사분면의 각도 아닌 친구들 역시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라고.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하면 돼? 이 OP라는 직선에 무슨 기? 기울기. 다시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기울기는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물어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고 치면 다음 스텝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까지. 진짜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시네요. 이렇게. 만약에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 아니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렸어.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아저씨 역시나 똑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타만큼 돌아갔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아니 어차피 이 직선은 똑같이 들린 거니까 여전히 기울기가 탄젠트인 건 동일하겠죠. 이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하는 건 동일할 거야. x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 길이가 다시 이 길이가 1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야? r로 늘어난 거죠. 1에서 r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닮음비에 의해서 x좌표도 몇 배 늘어났을 거고 r배 늘어났을 거고 y좌표도 r배가 됐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r 코사인 세타 얘는 r 사인 세타라고 읽어주시면 되지 않겠냐? 여기까지 돼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을 푸는 x좌표가 되니까 코사인이라는 것은 이 길이분의 x좌표를 처리하면 코사인이 되겠지. 이게 통째로 무슨 좌표니까? y좌표니까 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 길이분의 y좌표를 처리하시면 되겠네. 마지막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기울기고 기울기라는 거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면 되잖아. 그치? 원점과 있는 기울기는 x 증가분의 y 증가를 처리하게 되면 x좌표 분의 y좌표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의 교과서적인 정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게 왜 등장한다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등장하게 되는 정의라고.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말해드리시면 됩니다. 코사인이라는 것은 무슨 좌표에 대한 의미다? x좌표에 대한 의미. 사인이라는 것은 y좌표에 대한 의미. 탄젠트라는 것은 기울기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읽으시면 된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게 주객을 기존에 배웠던 삼각비에서 주객을 전도시켜서 나타난 정의, 새로운 정의가 된다. 그리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 아니면 그 길이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느낌. x좌표와 y좌표를 나눠주면 된다는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얘가 되죠? 쉬우면서 한번 볼까요? 볼게요.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불러볼게요. 우리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불러볼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P가 3,4에 들어가 있어요. 3,4에. P가 3,4에 들어가 있으면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 아니죠. 그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세타인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5분의 3 들어가시면 되고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니까 3분의 4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P가 마이너스 5,12로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가 이번에는 13이 나오겠죠? 문제 없죠?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
각도가 무슨 타? 세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불러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이 길이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13분의 5가 들어갈 거고, 사인 세타는 이 길이분의 y좌표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13분의 12로 들어가시면 되죠.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로 쓰시면 되는 거지.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울 거 없어. 죽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각도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P가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 길이분의 x좌표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사인 세타는 이 길이분의 y좌표 0이 나올 것이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0 나오는 거 맞죠? 저렇게 생긴 가로선은 기울기를 0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 동경 P가 이렇게 Y축의 음의 방향을 따라 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니까 이 모양으로 따지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 근데 이렇게 세로로 난 직선은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세타가 이만큼 돌아간 게 세타가 되는 거고, 확인하실 수 있죠? 요렇게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다. 구하시면 될 거다. 그럼 잘 봐요. 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결국 세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좀 나뉠 텐데, 잘 보시면 결국 코사인은 x좌표의 의미고 사인은 y좌표의 의미, 탄젠트는 기울기의 의미니까 그 의미를 이용해서 뭐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부호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거죠. 부호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확인해보자. 부호. 동경이 이렇게나 했으면 몇 사분의 각이라고 했고, 제 1사분의 각이라고 했고, 이렇게나 했으면 2사분면의 각, 이렇게나 했으면 제 3사분면의 각, 이렇게나 했으면 제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잘 봐. 동경이 이쪽으로 나 있으면 P를 어느 위치에 잡든 간에 X좌표 무조건 양수될 거고, Y좌표도 양수될 거고, 기울기도 양수일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면의 각들은 코사인도 양수일 거고, y좌표 사인도 양수일 거고, 기울기 탄젠트도 양수일 거란 말이야. 동경의 기울기 탄젠트도 양수야. 그 다음 제2사분면 가면, 아니 이쪽으로 가면은 x좌표가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아니 코사인이 음수지 않겠냐? 이쪽은 코사인 통으로
코사인이 통으로 양수잖아.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사인은 y좌표는 무슨 수야? 양수인 거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y좌표 음수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난 동경은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젠트도 음수다. 여기는 탄젠트가 다른 말로 동경의 기울기가 양수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은 동경의 기울기가 음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특히 뒤에 관계식을 들어가면 이런 거 풀 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텐데 그거를 따지는 건 세타의 범위를 통해서 몇 사분면에 가는지를 확인하셔서 이 부호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건 외워지는 게 아니라 정의로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친구들이다. 굳이 구태여 이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를 구태여 외울 필요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얼싸안고라든지 뭐 올 산타클로스 뭐 난리다 이 친데 그거 다 어떻게 들어가시면 된다. 정의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차근차근히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부호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선생님 루트분의 루트를 합치는데 앞에 뭐가 생겼습니까?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분모의 루트 안에는 음수 분자의 루트 안에는 양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친구는 당연히 어디에 있다? 제 4사분면에 가집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아니 4사분면의 각이고 그러면 뭐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 뭐 세타가 0에서 2파이 사이라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범위를 쓰시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제일 간단한 범위만 쓰라 그러면 그쵸? 그리고 이 범위를 따지는 것 중에 당연히 절대값이 등장할 수 있겠고 절대값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죠. 알맹이, 이 제곱 안에 있는 알맹이에 부호를 따져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바꿔서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꿔서 4제곱근 안에 4제곱이 있는 것도 똑같은 느낌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알맹이에 부호 따져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바꿔서. 그러나 몇 제곱근이면 세제곱근이면 세제곱할 때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음수를 세제곱해도 음수고 양수를 세제곱해도 양수고 0을 세제곱해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안에 세제곱이 있으면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그래서 얘는 그냥 날리면 부호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그냥 날리시는 거야.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거 관점을 할 때 했잖아, 그치? 풀 수 있고 짝수 있고 살 때 얘는 절대값, 얘는 그냥 나오기 이런 것들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라스트. 다시 그려보세요. 진짜 그림 못 그린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돼 있는 아니 모르는 거예요. 반지름 1을 원해서 세타만큼 돌렸을 때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부른다고 했고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는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이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을 아까 x분의 y라고 썼지만 x좌표가 코사인이었고 y좌표가 사인이었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서도 쓸 수가 있겠네요 라는 이야기죠. 이 두 개의 관계식은 너무나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가 아니라 정말 자주자주 써먹고 많은 거 닳도록 써먹으셔야 되는 거다. 너무나 중요한 관계식들이고 너무나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탄젠트를 그대로 처리하는 게 편하지 않고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서 처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곱이 등장하면 이거를 잘 써먹으시면 돼요.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흔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꾸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기,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또한 주어진 식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이게 되겠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얘 우변은 뭐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젠트라고 불렀습니까? 얘는 뭐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얘기고. 그러면 좌우변을 역수취로 등호하는 문제 있어 없어? 없으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처리하고 싶으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들어가시면 되겠지. 역수. 얘가 역수면 얘도 역수.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길을 왜 하냐? 얘를 뭘로도 나눌 수 있으니까 사인 제곱으로도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잘 따라와.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를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 1이 될 거고, 얘를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되고, 는 뭐 제곱분의 1? 사인 제곱분의 1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분의 1이다. 그런데 사인분의 코사인을 우리가 탄젠트 분의 1로 처리할 거니까 이 아저씨는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와 같은 바리에이션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저씨들을 반드시 활용해서 정리하는 문제, 곱셈 공식 활용하는 문제, 얘네 이용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다. 간단한 예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